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영유 가시는 분들 계시죠? 영유 아이를 보내시는데 지금 2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달 동안 우리 아이 영유 준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재정입니다. 우리가 영어 유치원을 생각할 때 만 1년 혹은 2년, 3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에 따른 재정이 준비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일반 유치원을 다니다가 지금 영어 유치원으로 옮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부담감, 마음의 부담감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러 가고 또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외국인 선생님을 만나는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을 계속 해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엄마의 마음이 준비가 많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어 유치원은 특히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특별하게 잘 키울래요 하는 부모님들이 모인 집단의 그룹이 형성된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 잘 키울래요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교육률이 세시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쟁 사회에서 마음의 준비도 어머님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이가 기본적으로 영어가 되어야지 수월하게 영어 유치원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준비하면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재정 못 도와드리고 두 번째 아이의 마음의 준비 제가 아이를 만나지를 못하니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머님의 부담감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옆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아이의 영어.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영어 준비에 대해서는 영어 표현, 일상생활 언어, 어떤 표현들을 알고 가면 좋을지 하나랑 또 레벨 테스트 준비 어디까지 알아야 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어 일상생활에서 어떤 영어를 많이 쓸까? 영어 유치원 또는 국제학교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쉬운 표현 먼저 가볼게요. I like something. I like something. I don't like something. 이렇게 나는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 표현 정말 많이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지고 있어요. I have something. 그리고 나는 뭐를 원해요. I want something. 그리고 나는 뭐를 필요로 합니다. I need something. 이 네 가지 표현이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이거를 아니다라고 할 때는 I don't want something. I don't have something. I don't like something. 이렇게 don't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나 혹은 친구들이나 여러분들이 저희 아이에게 물어볼 거예요. WH question으로 여러 가지를 물어볼 텐데 who, when, where, how, why, what 이 6개가 있겠죠. 이거에 대한 표현을 내가 의문문으로 만들 수는 없어도 이게 무슨 뜻이구나는 알고 있어야 되지 상황에 대처하기 쉽기 때문에 이 6화의 원칙에 따른 WH 퀘스천을 이용해서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관한 단어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한 단어 이 두 가지가 중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화장실과 먹는 거에 대한 표현을 정리해 놓은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걸 참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language arts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math 또 배우게 되죠. 아이들이 math에 대해서는 단어만 알면은 되게 쉽게 갈 수가 있는데 단어를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 math 관련해서는 어떤 단어들을 알아야 될까요? 일단은 number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1부터 10까지는 잘 셀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00까지 셀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죠. 그리고 넘버에는 기수도 있고 서수도 있잖아요. 1, 2, 3, 4, 5도 있지만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이렇게 층을 얘기를 하거나 뭐 순서를 얘기할 때 first, I want first, I'll be next 뭐 이런 표현들 알아두면 좋겠죠. 아이들 교육기관에서는 순서, 그룹 활동이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이 정도도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요일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이거에 대한 관련된 영상도 제가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이가 있는 경우는 month of the year,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nd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these are months of the year. 이것도 알아두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olors, 너무 기본적인 거죠. 왜냐면 크레용을 쓰거나 무슨 아트를 할 때 색깔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컬러는 당연히 알아두고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shapes. shape 어떤 게 있죠? triangle, circle, 그 다음 정사각형, square, 직사각형, rectangle.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나머지는 기관에서 배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ize 같은 경우도 중요할 것 같아요. size는 어떤 게 있을까요? big, large, small, little, 그 다음에 큰, tall, 작은, short, 긴, long, 짧은, short, 그 다음 무거운, heavy, 가벼운, light, 이 정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math 같은 경우는 넘버만 알아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에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넘버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school objects라고 해서 물건들의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물건들의 이름을 모르면은 뭔가 당황하기 쉽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리가 쓰는 물건들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은 pencil, eraser, table, chair, crayon, paper, 그 다음에 풀, glue, tape,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쓰는 물건들의 뭔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영어 표현 아이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액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액션들을 하게 되는데 아이가 선생님이 지시를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문을 여세요. Open the door. 닫으세요. Close. 혹은 shut the door.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Thank you. 그리고 도와주세요. 너무 중요한 표현. Help me please. Help me. 이 정도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선생님 물어보시죠. Are you done? 그럼 뭐라 그러죠? Yeah, I'm done. I'm done. I'm finished. 저 끝났어요. 이 표현도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줄 서세요. 선생님이 말하죠. 줄 서세요. Line up. Line up at the door. 문에서 줄 서세요. 그리고 don't cut in line. 새치기 하면 안 되지. Don't cut in line.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 Hey, I was here first. 내가 먼저 왔어. 그렇게 말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그런 표현도 아이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push in your chair. 의자를 집어넣으세요. push in your chair. 그 다음에 하굣길. pack up. pack up 그러면 가방 싸세요. pack up please. 그 다음에 put your books away. 책들을 치워놓으세요. Put your things away. 이 물건들을 치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recess라고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우리가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다가 치우세요. Tidy up. 정리하세요. Tidy up. 물건을 깨끗이 치우세요. Clean up. Time's up. 시간 다 됐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놀다가 Time's up 그러면은 시간 다 됐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Clean up 하고 line up 해야 되겠죠. 이 표현 알아두면 아이가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하시죠. 수업 시간에 sit nicely. 똑바로 앉으세요. sit properly. 똑바로 앉으세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막 그냥 말할 때 있어요. 그럼 손 들고 말하세요. raise your hand. 손 들고 말하세요. raise your hand. 그리고 복도에서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뛸 수 있어요. Shh, be quiet. 조용히 하세요. walk. walking please. 걸으세요. don't run. 뛰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hold on. 기다리세요. wait please. 이 정도 알아두면 그나마 생활하는데 첫 주, 둘째 주까지는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생활 언어기 때문에 다 내 표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 가시기 전에 이 정도 표현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레벨 테스트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옷에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레벨 테스트가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5세에 지금 들어가게 된다면 이 표현들을 알고 5세에 입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6세에 들어가요. 6세에 들어간다면 이미 레벨 테스트는 마치고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5세의 아이들은 영유에서 도대체 어떤 걸 배웠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5세에는 아이들이 short vowel을 배우게 됩니다. short vowel은 단모음인데요. 단모음은 A, E, I, O, U. 그리고 CVC라고 해서 consonant, vowel, consonant, k, act, cat, bat, fat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세 개의 음가로 이루어진 단어들, CVC 이런 단어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거를 5개의 모음을 이용해서 듣고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읽을 수 있는가 이게 초점을 맞춰서 파닉스 레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파벳을 대문자와 소문자 구분할 수 있고 쓸 줄 알고 그 다음에 매치할 수 있고 각각의 사운드를 알고 CVC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sight words입니다. sight words는 각각의 음가대로 소리가 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the 같은 경우 THE인데 THE가 사운드인데 이게 the라는 사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sight words로 저희가 따로 공부를 해줘야 돼요. 제가 보통 했었던 거는 300단어라고 해서 high frequency words라고도 불리는데 소리가 발음대로 나지 않는데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빈출어들이에요. 이거를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그리고 뜻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sight words는 마스터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vocabulary가 있겠죠. 5세에서는 아주 많은 vocabulary의 양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형용사, 명사, 동사 위주로 쉬운 표현들 웬만한 단어들은 저희가 공부를 따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5세 아이들에게 우리가 vocabulary 집을 따로 공부를 시키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노출을 많이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연령이 조금 되다 보면은 이제 6세 되다 보면 short vowel이 맞춰지게 되고 이제 long vowel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long vowel은 A, magic E, A, I 뭐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long vowel은 두 개의 모음이 합쳐져서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의 숫자가 4개 혹은 5, 6 조금씩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파닉스 체계는 6가지 단계로 가르치게 되는데 이 파닉스는 너무나 방대해서 제가 따로 영상으로 파닉스 특집으로 파닉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엄마표 파닉스 영어에 대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세 정도 되면 이제 보캐블러리 집을 따로 구매를 해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에서도 보캐블러리 집을 따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reading comprehension이 좀 요구가 되어질 것 같아요. 5세에서는 reading comprehension이 잘 이루어지지 않지만 독해라고 해서 독해집을 따로 영어 유치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reading 패시지를 읽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6개의 WH 퀘스천에 관련된 퀘스천들이 있어요. 그래서 답을 찾아보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릴수록 책을 많이 읽고 리딩 컴프레hension에 많이 치중을 안 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 시절에는 너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볼게 라는 그런 태도의 학습보다는 아이에게 리딩은 정말 재밌는 것이야 라고 소개를 시켜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수록 리딩을 많이 접하고 리딩 컴프레hension은 조금 나이가 연령이 있을수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세에 왜 해야 되냐? 왜냐하면 7세 때 레벨 테스트를 보거나 혹은 초등 때 레벨 테스트를 보는데 아이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독해 문제를 푸는 게. 그래서 하는 거지 이렇게 너무 많이 시키는 거는 저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세 혹은 7세 때 레벨 테스트를 볼 때는 라이팅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라이팅 준비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표현 I want something
이 표현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I like something because 하면서 문장을 만들면 조금 긴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너는 뭐를 좋아하니, 왜 좋아하니 이런 거에 대해서 라이팅 해보는 게 첫 번째로 많이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6세 때 어떤 걸 배우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6세 때는 long vowel 하고요. reading comprehension 하고 phonics가 마스터가 되어야 됩니다. 영어 유치원 기준이에요. 그리고 reading comprehension이 어느 정도 기초적인 거는 되어져야 되고 센텐스 한 대여섯 문장 정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세에 가면요. 이제 마지막 영유 시기이잖아요. 이때에는 파닉스가 당연히 마스터가 되어줘야 되고, 왜냐면 6세 때 파닉스가 끝나졌거든요. 그리고 vocabulary도 어느 정도 탄탄해졌으면 좋겠고, reading comprehension도 조금은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파닉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어떤 걸 들어가야 하냐면, 이제 grammar가 들어가거든요. grammar는 문법이잖아요. 어떤 rule, 내가 이때까지 영어 표현들을 썼었는데 도대체 이 표현들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룰에 의해서 되는 거지? 명사는 뭐고, 형용사는 뭐고, 동사는 뭐지? 부사는 뭐지? 이런 것들에서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아이가 처음 문법이라는 걸 배우는데 너무나 무겁고 딱딱하게 배우면 질릴 것 같아서 저는 좀 액티비티 위주로, 게임 위주로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르쳤을 때는 저는 최대한 액티비티 위주로 게임 위주로 가르쳤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법을 가르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거는 우리가 스피킹으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표현들을 사용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좀 노출이 많이 되고 익숙한 아이들은 그래머를 시작할 때 조금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의 노출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도 아이가 노출이 많이 되었다면 보캐블러리 집에 있는 단어들을 딱 봤을 때 이거 내가 많이 아는 건데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냥 스펠링만 짚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의 유익이라고 한다면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머 빨리 좀 지나갈 수가 있고 보캐블러리도 많이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영어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다면 집에서 혹은 제 영상에서 배웠던 표현들 많이 연습을 해서 영어에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 유치원 준비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2달의 기간 동안 엄마 표현으로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레벨 테스트 빨리 봐야 되는데 과외 선생님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영어 유치원 안 가고 그냥 일반 유치원 다니면서 영어 과외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좋은 과외 선생님, 이런 선생님 구하세요. 라는 내용의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